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월간 포트폴리오 전략 자료를 들고 왔고요. 지난 2월 한 달간 저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이제 시장에 대응을 했고 3월에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포트폴리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그러니까 지난 2월 한 달간이죠. 저희 누적 수익률이 5.05%, 시장 지수인 S&P 500 지수를 1.5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누적 수익률은 저희가 9.03%로 벤치마크를 또 2.10%포인트 상회했고요. 저희 누적이 한 3개월 9%면 이제 시장 지수는 한 이제 7%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 이제 6월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왔는데 총 누적 수익률은 80%로 시장 지수를 28%포인트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성장주를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IT 성장주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아직은 적자가 나지만 뭐 매출액 성장으로 달리고 있는, 아니면 매출액 성장이 기대돼서 그런 기대로 달리고 있던 종목들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당연히 할인율도 높아지면서 그런 성장주들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주식들의 낙폭이 오히려 이제 다른 주식들보다 더 컸던 시기가 바로 지난 한 달간인데요.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개월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3.54% 상승했고 나스닥은 1.5% 상승에 그쳤는데요. 저희 KB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IT 비중은 친환경주를 제외하면 21% 정도로 시장 S&P 500 지수보다는 6.7%포인트 더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 가지고 있는 IT 섹터들도 전부 다 5G라든지 신성장 인터넷 기업들 또는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을 조금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의 IT 주식들은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성과를 저희가 기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5G 관련해서는 광섬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닝이 1개월 주가 수익률이 8.6%가 나오면서 시장 대비는 높은 성장을 보였고, SNS에서 새로운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핀터레스트는 14.8%가 나오면서 물론 최근에는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2월 한 달간 기준으로는 시장 대비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항공과 신용카드, 금융의 수혜가 저희는 아직까지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항공주와 신용카드 서비스 기업의 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가 상승하면서 이런 금리 인상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금융주도 주가 상승률이 꽤 높게 나타났는데요. 시장 대비해서는 지난 1개월 기준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는 무려 29% 정도 상승했고, 마스터카드는 12.8%, 그리고 지역은행 ETF인 저희가 KRE를 넣어놨죠. 그 KRE는 19% 수익이 났고, JP모건 체이스는 15.7%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은행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거기서 순이자 마진과 순이자 이익이 높은 기업을 꼽고 1차적으로 꼽고 그 중에 펀더멘털이 양호한 그런 기업을 스크리닝을 했을 때 JP모건 체이스가 나와서 저희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놨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 섹터 비중을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 비중을 보시면 저희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경기 소비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IT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보다는 적지만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차트에 친환경 ETF도 저희가 넣어놨는데, ETF 같은 경우는 ICLN이라는 클린 에너지 ETF와 리튬 같은 전기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리튬 관련 기업이 들어가 있는 LIT라는 ETF도 저희가 10% 정도 비중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섹터별 액티브 비중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직도 액티브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액티브라는 거는 저희가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 대비해서 저희가 IT를 21%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S&P 500의 IT 비중은 예를 들어 28%다. 그러면 저희는 액티브 비중이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되는 거예요. 결국 시장의 벤치마크 대비 섹터를 얼마나 더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냐 그걸 보는 게 액티브 비중인데 친환경 ETF,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저희가 S&P 500 내 섹터보다 비중을 더 높게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높아질 때 그 변동성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비싸더라도 저희는 늘 일정 부분을 15에서 많으면 20%까지는 필수 소비재를 항상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시장 전체 컨센서스를 제가 모아놓은 거고요. 향후 3년은 2021년, 2년, 3년, 이 3년을 제가 추출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CAGR을 보면 코로나19의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당연히 그동안 2020년 대비 많이 늘렸던 섹터가 많이 치고 올라왔겠죠. EPS가, 주당 순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도 반영을 했을 때는 산업,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산업과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낮게 나타났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활동 정상화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저효과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 두 섹터가 가장 높게 EPS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가 S&P 500이에요. 이 S&P 500 대비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높은 게 향후에 이제 EPS가 주당 순이익이 성장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것들인데 보시면은 금융,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에너지, 산업 이렇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 시장의 컬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터별 PEG 배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PEG 배수는 향후 12개월 이 PER을 향후 3년 EPS CAGR로 나눈 거로 어떻게 보면 PEG 배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G 배수는 어떻다? 낮을수록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산업과 금융, 에너지 섹터의 PEG 배수가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시장보다 지금 현재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EPS와 그리고 이 PEG 배수를 볼 때는 이익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당연히 주가도 지금 현재 더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장 변동성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런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다시 주가가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을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필수 소비재 비중이 작지는 않아요. 아까 액티브 비중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필수 소비재 비중을 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를 저희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대비해서 저희가 너무 종목 구성이라든지 비중이 벌어져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런 이제 시장 지수와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한 S&P 500 복제율 상향 조정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감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소비재에는 월마트나 코카콜라 이런 기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은 불황이 와도 다들 이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어 업종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비중을 유지를 하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조금 편입을 해서 BM에 대한 그런 이제 S&P 500과 복제율을, 괴리율을 낮추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간단하게 어떤 포인트인지 커멘터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 그림을 좀 보시면요. 먼저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수술용 의료 로봇이죠. 저희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비싸지만 그래도 경쟁 기업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포트에 편입을 해놨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제가 자료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수혜가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항공주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유동 비율, 부채에 대한 그런 문제가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낮은 종목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편입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월간 활동 유저 수가 4억 6천만 명 정도를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체이스와 미국의 지역은행 KRE ETF 이 두 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두 종목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인프라 관련, 이제 친환경이 움직이면 그 뒤에서 인프라가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펀더멘털을 점검을 해서 캐터필러를 넣어놨고, 코닝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입니다. 백홀 구성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가지고 있죠. 이 코닝도 5G 인프라주로서 에릭슨, 코닝,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통신 장비를 테스팅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 리튬 ETF와 친환경 클린 에너지 ETF를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놨습니다. 타깃 커퍼레이션은 이커머스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언택트로서의 이제 수혜를 입고 아마존에 이제 견줄 만한 그런 시장 확대 전략을 가지고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주식으로 시간을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미래 기대 수익률은 저희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쪽 비즈니스, 특히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쪽으로 굉장히 확대를 해가고 있고요. 에릭슨은 5G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반화웨이 정책에 따른 수혜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백신 보급에 의한 경제활동 정상화에 의한 수혜 종목으로 저희가 넣어놨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마스터카드도 같은 팀으로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지난 1년간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지만 최근에 성장주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도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하고 코카콜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필수 소비재에 속하는 종목으로 시장의 방어적인 조금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성장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 부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제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5G, 친환경주를 들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필수 소비재 비중을 저희가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여전히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너무 S&P 500 지수와의 괴리율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비중을 조금 맞추는 작업을 같이 하면서 이 변동성을 조금 같이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플렉스의 김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